실록 1권 단종 즉위년 5월 21일 개축 두 번째 기사 1452년 명경태 3년 사헌부에서 파직된 안변부사 홍한이 사용한 관물을 추징하도록 청하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안변부사 홍한이 지금 이미 파직되었는데 비록 장이 나타나지는 않고 마침 사가 되었으나 쓴 관물은 추징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 그 죄는 밝게 바로 잡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곧 의정부에 내려 의논하니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육전을 상고하면 사 전에 이미 나타난 정장과 사 후에 얻은 정장은 각각 관과 주인에게 돌려주고 정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추액하지 말라 하며 관리가 장을 범하여 자기에게로 들여온 것은 송나라 태종의 고사에 의하여 다시 사용하지 말고 취재를 허락하라 하지 말라 하였으니 청컨대 이 법에 의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단종실록 1권 단종 즉위년 5월 21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사관은 우헌납 조원의가 정부의 상피의 법을 세울 것 등을 아뢰다. 조원의가 본원의 은연을 가지고 아뢰기를 신등이 엎드려 보건대 일찍이 내린 교서에 당상관 대성 정조 연변의 장수 수령의 제수는 모두 정부 정조와 더불어 함께 의논하여 시행하게 하였는데 지금 정조 당상께서 난관에까지 이미 상피의 법을 세웠으니 청컨대 이 예에 의하여 정부에 상피하는 법을 세우소서. 여러 대군의 집에 분경하는 자를 헌부에서 금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데 삼성 중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꺼리는 것은 홀로 헌사뿐이니 청컨대 다시 헌부로 하여금 금단하게 하소서. 지금 바야흐로 원능에 일이 있으므로 영양 위의 집은 반드시 기한에 미쳐 영건할 것이 없으니 청컨대 정지하여 백성의 힘을 펴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분경에 대한 일은 이미 대신과 더불어 의논하여 정하였으니 고칠 수 없고 나머지는 마땅히 여러 대신에게 의논하겠다 하고 드디어 정부에 의논하여 조원의를 불러 전교하기를 무릇 여러 제수는 전조가 주의하여 아뢰고 정부는 다만 가부할 뿐이요 상피의 법은 세울 것이 없으며 영양위 집의 역부는 곧 산능으로 나갈 것이다 하였다. 조원의가 물러가서 가자 김종서가 말하기를 가슥한 일이다. 선왕의 외달이 아직도 재택이 없다니 신등은 마땅히 힘써 연건하여 선왕의 뜻에 맞게 하겠다 하였다. 조원의가 또 와서 아뢰기를 승습하고 시호를 정하는 것은 비록 중하나 스스로 사부사가 있어 맡겼으니 통사가 무엇을 참여하겠습니까? 김자하는 본래 간사하고 교활한 자인데 고명을 받들고 돌아와 인연하여 고신을 도로 받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사에 나오신 처음에 간사한 사람의 술책 가운데 떨어진 것이니 그것이 아니니 청컨대 고치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전순의 등의 근신하지 못한 죄는 신등이 율에 과단할 것을 청하고 또 헌부도 또한 변방 먼 곳에 충분하기를 청하는데 모두 윤허를 입지 못하였습니다. 대저 정사는 바로 대신에게 묻는 것이 비록 아름다운 뜻이나 그러나 대간의 이 말을 대신이 모두 저지하는 것은 또한 심히 말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전이감은 전순이 등이 출신한 것이요 지금 관에 있는 자가 모두 그 동료인데 사역을 하려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욕보려 하는 것이 도리어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청컨대 조팀군은 군 혹은 법사 청직에 보충하소서였다. 강맹경이 아뢰기를 어린 나이로 즉위하셨는데 대신에 의논을 따르지 않고 자주자주 고치면 경이함에 가까울까 두려우니 마땅히 언관을 책량하여 보내소서 하였다. 정부에 명하여 의논하니 김종서 항부인이 말하기를 전순이 등은 본래 정상과 연유가 없습니다. 만일 정상과 연유가 있었다면 의당 먼저 아뢰고 배웠겠습니다. 생각하면 지금 죄를 정하는 것이 또한 경하지 않습니다. 형부령은 마땅히 삼가야 하고 지나치게 할 것은 아닙니다. 또 전에 내린 교수에 이르기를 내가 어려서 모든 큰일은 정부와 의논하겠다 하였습니다. 신등이 김자한을 의논하여 청가한 것은 이것이 공론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물며 김세민, 유수강이 어찌 스스로 상국에 말하겠습니까? 옛날 세종이 즉위하니 황제가 의심하여 황음을 보내 형수를 관찰하였는데 하물며 오늘날의 일은 더욱 마땅히 건신하여야 합니다. 주상이 어리시어 대신을 놓고 더불어 정사를 도모할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지금 언간이 대신을 그러다 하여 예전에 주공도 오히려 피하여 살았는데 신등은 마땅히 피험하여 하겠습니다 하니 김종수가 곧 말을 돌려서 하기를 마땅히 대계를 위하여 할 것이니 어찌 아이들의 말을 꺼려서 피험하겠는가 하였다. 황부인이 고집하니 허후가 말하기를 만일 피험하면 주상의 생각을 움직일까 두렵다 하였다. 김종수가 드디어 말한 것으로서 아뢰어 대간에게 이르고 또 대신을 헐뜯은 연유를 힐문하도록 청하였다. 전교하기를 내가 어린 몸으로 병중에 있으면서 무릇 모든 사물을 대신에게 물어 의논하는데 너희들이 헐뜯으니 장차 누구와 더불어 일을 계획할 것인가 하였다. 조원이가 아뢰기를 옛사람이 말하기를 오히려 황발에게 꾀하여 물으라 하였으니 지금 매사를 대신에게 묻는 것은 좋기는 하나 지금 대신의 연원들이 모두 신등이 마음에 합하지 않기 때문에 감히 청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대신이 의논하여 아랜 것은 너희들이 그르게 여기거나 해방하지는 말라 하니 조원이가 아뢰기를 국가의 정사는 반드시 대신이 참여하여 의논하여야 하지만은 대간도 또한 마땅히 논박하여야 합니다. 지금 말씀하기를 대신이 의논하는 것은 그르게 여기거나 해방하지 말라 하시면 언로가 이로부터 막힐까 두렵습니다. 하였으나 모두 다르지 않았다. 사신이 말하기를 예전에 간관의 말이 비록 맞지 않더라도 밝은 임금이 반드시 너그럽게 용납하는 것은 대개 그 뜻을 캐어보면 충성을 바치려 하는데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 노상군이 어린 나이로 즉위하였는데 강명경이 후술의 건신으로서 언관을 꾸짖기를 청하였으니 어찌 임금을 인도하여 도를 합당하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참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였다. 기주관 신숙주가 정부 대신 조원이에게 감정이 있음을 듣고 말하기를 전순이 등의 죄는 과연 대간이 말한 것과 같으니 반드시 그 정상을 논할 것이 아니다. 정부에서 어찌 그렇게 하는가? 만일 정상이 있다면 어찌 그 몸을 베는 데 그칠 뿐이겠는가 하였다. 상피는 친족 또는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같은 부서에서 벼슬하는 일이나 청송, 시관 같은 것을 피합니다. 주인은 관원을 임명할 때 먼저 문관은 2조, 무관은 병조에서 후보자 3사람을 정하여 임금에게 올리는 것이다. 법사는 형조와 한승부이고 비혐은 헌사에서 논약하는 사람이 벼슬에 나가는 것을 피하는 일이다. 사건에서 혐의가 풀릴 때까지 벼슬길에 나가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황발은 70에서 80세의 노인이다. 단종실록 1권 단종 즉위년 5월 21일 개축 네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익조 강해 대왕과 정숙왕후를 이미 연영 전에 옮겨 봉안하였으니 청컨대 목조 예의에 의하여 기신제를 행하지 마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연영전은 임금과 왕비로서 종묘에 모실 수 없는 분의 신의를 봉안하던 것이다. 종묘 안에 있는 태조의 4대조 및 그 비, 대가 끊어진 임금 및 그 비를 모시었다. 단종실록 1권 단종 즉위년 5월 22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사역원 직장 김자해를 보내어 사로잡혔다가 도망해 온 중국 사람 왕교화 등 남녀 29명을 안동하여 요동으로 풀어보냈다. 단종실록 1권 단종 즉위년 5월 22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성득식 박중림을 명나라로 보내어 성들을 할애하다. 표를 받들고 명나라에 가서 성들을 할애하고 채단 표리를 준 것을 살해하는데 백관의 길복 차림으로 표에 절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그 성절표는 이러하였다. 북도의 자루가 유방을 가리키니 바야흐로 제수의 시기에 임하였고 1000명이 거듭하니 성학의 유신의 경사를 맞이하였습니다. 성교가 미친 곳에 밟고 춤추는 것이 균일합니다. 공경하여 생각한데 왕대폐하께서 강근 수정하시고 총명 예지하시어 위를 밟고 예를 행하여 열성을 이어서 영성을 무유하였고 정사를 발하고 인을 베풀어 양의에 참여하여 화육을 두었습니다. 이에 아름대로 때를 만나서
더욱 순수한 복을 가지셨습니다. 엎드려 생각한데 신은 용렬한 자질로 외람되이 성한대를 만나서 곤도로 청사를 지키니 바늘은 비록 오리처럼 주창함에 막혔으나 생각은 단수에 매달렸으니 정성은 범처럼 절함에 배나 다하였습니다. 그 사음표는 이러하였다. 제득에 크게 편이 능히 무유를 도탑게 하였고 예언이 멀리 미치니 더욱 패명함이 간절하였습니다. 온 나라가 고루 기뻐하여 갑기를 도모하기로 마음에 맹세하였습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신의 아비 선신이 다행히 성한 즈음을 만나서 멀리 먼 모퉁이에 처하여 있었습니다. 지난번 포로된 백성을 돌려보낸 것은 이것이 번방의 직책인데 천한 사계가 돌아올 때 특별히 수장의 더함을 입을 것을 어찌 얘기하였겠습니까? 밝은 유놈이 환연히 반사되니 황년이 천어를 듣는 것 같았고 채단 패백이 따라 이르니 실로 노을 빛보다 찬란하였습니다. 사의를 펴지 못하고 갑자기 소대를 하직하였으니 슬픔이 감격과 더불어 극진하여 눈물이 말을 따라 떨어집니다. 이것은 대개 황제 폐하께서 일시의 인을 미루시고 겸용의 도량을 높이심을 엎드려 만나서 드디어 패복으로 하여금 큰 사언을 입게 하시었으니 신이 삼가 마땅히 기봉을 곤도로 지키어 선신의 충성하고 조심하던 것을 떨어뜨리지 않고 항상 화축을 거듭하여 성인의 수강함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유방은 정서를 중심으로 한 15도 각도 안의 범위이다. 추창은 예도를 마저 허리를 굽히고 빨리 걸어갑니다. 단소는 저녁놀 다리로 붉게 물든 하늘을 말한다. 배명은 깊이 마음에 새겨 있지 않음이다. 소대는 임금이 나라를 잘 다스려 태평한 세상을 말한다. 패복은 자기 나라 곧 우리 조선을 말한다. 단종실록 1권 단종즉위년 5월 22일 갑인 세 번째 기사 국장도감의 사르기를 자선당을 쓰리하여 대왕의 혼전으로 삼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단종실록 1권 단종즉위년 5월 22일 갑인 네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태수 종정승이 사자를 보내와서 토물을 바치었다. 단종실록 1권 단종즉위년 5월 23일 을미호 첫 번째 기사 전라도 무주 검산 충청도 회덕 연산 이산 문의 진잠 언진에서 지진이 일어나 형과 충문을 내리어 해괴제를 행하였다. 단종실록 1권 단종즉위년 5월 23일 을미호 두 번째 기사 세조가 황보인 김종서 정분 정인지 호조 참판 이사순 강맹경 등과 더불어 영릉에 가서 전에 잡은 이 목동의 건좌 손향의 자리를 다시 살폈다. 돌아와서 아뢰기를 영릉 도국 안에 있으나 산등성이 하나가 빙 둘러서 따로 도국이 되었고 잔 모양과 수파가 모두 좋고 또 조종의 능침 옆이니 그대로 쓰는 것이 편리합니다 하였다. 건좌 손향은 집터나 외자리 같은 것이 건방 곧 서북방을 등지고 손방을 바라보는 좌형이다. 곧 서북 방향으로 동남 방향을 바라보는 좌향이다. 단종실록 1권 단종즉위년 5월 23일 을미호 세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상피의 법과 분경을 금지하는 법을 세울 것을 아뢰다. 전순이 등은 비록 율에 의하여 조회를 결단하지는 않았더라도 청컨대 다른 사의 천역으로 고쳐 정하여 신민의 마음을 쾌하게 하소서. 대신 상피는 비록 전조에 비할 바는 아니나 교세에 실린 것과 같이 한다면 당상관 및 대성, 정조, 연변의 장수, 수령을 제수하는 것을 모두 정부와 더불어 함께 의논하게 되어 있으니 대신이 백관의 제수에 있어 비록 다 피하지는 못하더라도 청컨대 함께 의논하여 제수하는 자에게 피하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전순이 등의 일은 태종조의 양흥수
바꿔 세종조의 노중례를 모두 전이감 영사에 속하게 하였으니 대개의 의수를 겸하여 다스리게 하고자 한 것이다. 지금 조중의 고사에 의하여 결단하였으니 고칠 수 없다. 상피에 대한 일은 당상관은 본래 상피가 없고 대성 정조 연변의 장수 수령은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니 만일 그 재주가 쓸 수 있다면 대신의 자제라고 해서 패할 수 없다. 무엇을 피할 것이 있는가? 하물며 이조에서 주의하여 아뢰면 내가 대신과 더불어 가부를 의논할 것이니 만일 상피할 자가 있으면 또한 마땅히 피할 것이요 반드시 입법할 것은 없다 하였다. 단종실록 1권 단종주 기년 5월 23일 을미호 네 번째 기사 국장덕하면서 아뢰기를 대왕 반우 때에 청컨대 거연은 쓰지 말고 평상시에 의하여 연으로 받으러 돌아오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반우는 장사 치른 뒤에 신주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는 일 반혼이다. 단종실록 1권 단종주 기년 5월 23일 을미호 다섯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대행대왕 빈전에 향을 올리는 것을 경호년의 예에 의하여 오시를 쓰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단종실록 1권 단종주 기년 5월 24일 병진 첫 번째 기사 행차지 당몽장이 요동에서 돌아와서 말하기를 5월 초 2일에 황제가 장자를 세워 황태자로 삼고 정통태자를 폐하여 기왕으로 삼았다 하였다. 단종실록 1권 단종주 기년 5월 24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이조의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청컨대 임시로 서연 이귀사 관원을 파하여 본사에 사진하게 하고 그 서리는 동품인 아문의 권원이 있는 데에 따라 자리를 메우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단종실록 1권 단종주 기년 5월 24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태수 종정성이 사자를 보내어 토물을 바치었다. 단종실록 1권 단종주 기년 5월 25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주문사 이축이 도망하여 온 중국 사람을 안동하여 요동에 보냈음을 아뢰다. 승정원에 봉서하여 아뢰기를 신이 중국 사람을 안동하여 요동에 이르러 왕상에게 말하기를 전일의 자문에 이르되 모련위 등에서 보내온 원래 장탈하여 갔던 인구는 사람을 보내어서 총병관의 곳에 반송하여 교부하라 했는데 이번에 안동하여 온 인구는 비록 모련위에서 보내온 것은 아니나 일반으로 도망하여 온 인구도 또한 총병관의 곳에 교부하여 하는가 하니 왕상이 말하기를 모련위에서 보내온 인구가 아니라면 마땅히 예전 예의에 의하여 본사에서 교부하여야 한다. 내가 마땅히 총병관에게 보고하여 알리겠다 하였습니다. 통사 최윤 등이 중국 사람을 안동하여 도사 및 안찰사의 집에 가서 보니 모두 말하기를 조선의 어진왕이 조정에 충순을 다한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단종실록 1권 단종주 기년 5월 25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사은사 박중림이 금암참에 이르러 황태자를 봉하는 것을 고쳐 봉한다는 것을 듣고 승정원에 봉사하여 아뢰기를 태자의 박물이 장차 어떻게 처치하겠습니까 했다. 명하여 정부에 의논하니 회서하기를 예전 예에 의하여 예부에 바치라 하였다. 단종실록 1권 단종주 기년 5월 25일 정사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왜 혹은 병무지가 스스로 말하기를 일찍이 대부의 관직을 받았으니 복상하기를 원하며 데리고 온 변시라 등 7인도 또한 상복 주기를 청합니다 하였는데 병무지는 이미 본국의 관직을 맡았으니 마땅히 중미 단정의 예의에 의하여 상복을 주고 변시라 등이 온 것은 성복한 뒤에 있었고 또 장차 올 사인이 심이 많으니 주지 말도록 하는 것이 편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단종시로 일본 단종적이는 5월 25일 정사. 네 번째 기사. 행부사정 임원준이 의학의 편의를 진달하다. 1. 두세 문신으로 하여금 의학의 가르침을 나누어 맞게 하되 영민한 무리들을 택하여 방소와 경문을 읽게 하고 또 내의 등으로 하여금 읽게 하여 사맹월에 제주를 시험하여 출척에 빙거하소서. 1. 여러도의 좌우 개수관이 의국을 설치하여 약을 제조하여 팔게 하소서. 1. 당약을 덜 쓰고 새로 향약을 써서 혜택을 베푸소서. 1. 다시 침구 전문의 법을 세워서 항상 익히게 하여 침과 약을 아우러 쓰소서. 당약은 한방약이고 향약은 우리나라에서 나는 약재이다. 단정시로 일본 단종적인은 우리 15일 정사. 다섯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대행대왕의 빈전의 대전관은 청컨대 세종 빈전의 예의에 의하여 종친 입품 이상으로 차정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단종시로 일본 단종적인은 5월 26일 무어 첫 번째 기사. 두 번째 제를 대자함에서 베풀었다. 단종시로 일본 단종적인은 5월 26일 무어 두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세조가 지은 역대 병료를 올리었다. 단종시로 일본 단종적인은 5월 26일 무어 세 번째 기사. 돈영부에서 아래게를 예전 제도의 종성 중에 유복지친으로 본부에 천망하여 직을 제수하는 것을 허락하였으나 선조의 심하 입을 종치는 지금 복이 없으니 청컨대 천망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3년 안에 아직 예전 예의에 의하여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유복지친은 친족이 사망한 경우 복제에 따라 일정 기간 일정한 상복을 입는 가까운 친척을 총칭한다. 심하는 상복의 하는데 가는 배로 만들어 종증조, 삼종형제, 중증손, 중현손의 상사에 석 달 동안 입는 옷이다. 단종시로 일본 단종적인년 5월 27일 기미 첫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백간을 거느리고 빈전에 향을 올리다. 그 의주는 유사가 예찬을 올리면 복례랑이 문무백간을 나눠 인도에 들어와 위에 나와 꿇어 앉아 부복하여 곡하고 일어나서 사비하고 일어나 병신한다. 무릇 곡하고 절하는 것은 모두 동창이 창한다. 반수가 대야의 손을 씻고 무릎 반수가 행례하면 복례랑이 잔인한다. 동편뜰로부터 올라와서 영주 앞에 나와 북향하고 꿇어 앉아 3번 향을 올린다. 백한도 또한 꿇는다. 집사자가 잔에 술을 따라서 반수에게 주면 잔을 잡아 잔을 들이고 잔을 대축에게 주어서 영주 앞에 놓는다. 연하여 석잔을 올린다. 반수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서 북향하고 꿇는다. 대축이 영주와 좌편에 나아가 서양하여 꿇어 앉아서 제문을 읽는데 끝나는 대로 반수는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병신한다. 백간도 같다. 반수가 본위로 돌아와 부복하여 곡하고 일어나 사비하고 병신한다. 백간도 같다. 복례랑이 백간을 나누어 인도해 나간다. 종진 부마 관찰사가 향을 올리는 것도 같다. 그 제문에 이르기를 밝고 밝으신 우리 후여 성하게 빛나시었다. 정미하기는 신랄과 털끝 같고 높고 깊기는 바다와 산악 같았다. 옛날 동궁에 계시어 오래 군국을 감리하셨다. 순으로서 여우를 대리하니 중하가 덕에 합하였다. 위를 밟으니 정신을 가다듬어 먹을 겨를도 없으시었다. 길이 옷을 드리워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 생각하였더니 호선이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백성이 복록이 없었다. 한 병환이 오래 끓어서 갑자기 옥계에 기대시었다. 무릇 자육에 속한 자 누가 유자처럼 곡하지 않으리요. 하물며 신등은 은혜가 깊고 의가 두터워서 용의의 수염을 조차 따를 수 없으니 마음이 만극하다. 이에 비박한 것을 베풀어 애통 측달함을 펴노라. 밝게 위에 계시니 바라건대 험격함을 주소서 하였다. 예찬은 제사에 쓰는 음식물이고 유자는 나이 어린 아들. 비박은 얼마 되지 않아 변변하지 못함이고 험격은 신명이 감동하여 소원에 응해줍니다.
단종실록 1번 단종적인은 5월 27일 김이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가의 아래기를 강원도 인제현 선군 이계가 제목을 운반하다가 벼락 맞아 죽었으니 청근대 이에 의하여 부의를 주고 복호하여 주소서 하고, 또 호조의 정문에 의가의 아래기를 황희도가 해를 연속하여 실롱하였으니 지금 농사때를 당하여 백성이 모두 먹을 것이 없으니 청근대 여러 고을의 군자와 묵은 간장을 나누어 진율하고 오는 가을에 황두로 수납하게 하소서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단종실록 1권 단종적인은 5월 28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가의 아래기를 일본 국왕 및 대내전과 여러 섬의 사자를 지대하는 절목은 1. 객인 등이 진상하고 배사하는 것은 아우러 27일 후에 하고, 대객하는 환시, 사알 등은 졸국 전에는 상복을 입고 졸국 후에는 오사모 백이 헛각대를 쓸까. 1. 졸국 전의 괴양과 객관과 외방 여러 업의 지대는 아울러 소찬을 쓸까. 1. 일본 국왕 및 대내전 사자가 돌아갈 때는 여러 도의 관찰사가 본조의 예의에 의하여 대강 주천을 베풀어 한번 더불어 서로 보고, 경상도 관찰사도 또한 본조의 예의에 의하여 건례를 갖추어 포소에 써주고, 전에 연양하던 여러 고을도 또한 대강 주천을 베풀 것이다 하였다. 소찬은 고기가 섞이지 아니한 반찬이다. 단종실록 1권 단종적인은 5월 29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세조가 의정부 당선과 풍수학 제조와 더불어 가서 산능에 보토한 것을 살피었다. 단종실록 1권 단종적인은 5월 29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직산현감 최하무가 사주하니 정교하기를 내가 상차에 있어 인견하지 못하니 가서 그 고을에 나아가 정성스럽게 너의 직책에 이바지하라 하였다. 무릇 바깥신하가 절하고 하직하며 반드시 인견하여 보고 명하였다. 단종실록 1권 단종주기는 5월 29일 신유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래기를 새로 즉위한 것을 하례하는 것은 예의 큰 것인데, 충청도 관찰사 조수량이 교유를 보내어 전문을 투진하였으니 불경하기가 더 클 수 없습니다. 청컨대 유사에 내려 취죄에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단종실 1권 단종주기는 5월 29일 신유 네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태수 종정승이 사자를 보내어 와서 토물을 바치었다. 단종실록 1권 단종주기는 6월 1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삭전을 올리는 의주. 그 의주는 이름이 있는 날의 별전도 같다. 그날 새벽에 유사가 예찬을 내면 내시가 전하에 받들어서 들어와 영조 앞에 진술하고 향로 향합 촉을 그 앞에 베풀고 준을 호외의 왼편에 베풀고 잔 세 개를 준이 있는 곳에 놓는다. 일각전에 감찰 전이 통치한 복내량이 먼저 들어와 위에 나온다. 복내량의 종친 및 백관을 나눠 이끌고 들어와 위에 나온다. 내시가 전하를 인도하여 상장을 짓고 들어와 위에 나와 꿇어 보복한다. 내시가 혼백함을 받들고 영좌에 나온다. 전하가 곡하면 종친과 백관이 꿇어 보복하여 곡한다. 무릇 행내의 통찬이 찬하여 창한다. 전하가 곡을 거치면 종친과 백관이 곡을 거치고 일어나 사배하고 일어나 병신하고 꿇는다. 대전관이 종품 이상이다. 손을 씻고 동편 뜰로부터 올라와 향안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꿇어 앉아서 3번 향을 올리고 술을 따라 영조 앞에 올리고 연하여 석잔을 올린다.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물러난다. 전하가 곡하여 애곡을 다 하며 종친과 백관도 부복하여 곡하여 애곡을 다 한다. 전하가 곡을 마치면 종친과 백관이 곡을 거치고 일어나 사배하고 일어나 병신한다. 내시가 전하를 인도하여 여차에 돌아가면 복내랑이 종친과 문무 백관을 이끌고 동편 가까이 반을 옮기어 모두 꿇는다. 반수를가 이름을 내어 받들어 위로하기를 마치면 복내랑이 나누어 이끌고 나간다. 주는 제사 지낼 때 술이나 명수 등을 담기 위하여 만든 그릇이다. 일각은 15분이다. 단종실록 1권 단종주기년 6월 1일 임술 두 번째 기사.
황보인, 남지, 김종서, 정분, 이양, 허호, 강맹경 등이 조계청에 나와 문안하고 인하여 아뢰기를 무릇 사람이 비록 장성한 나이로 이더라도 거상을 하면 반드시 마음이 허하고 기운이 약한데 지금 주상께서 나이 어리시고 혈기가 정하지 못하시니 청컨대 타락을 드소서. 또 바야흐로 여름달이어서 천기가 찌고 무더우니 청컨대 소주를 조금 드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타락은 우유이다. 단종실록 일본 단종 즉위년 6월 1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아뢰기를 양계 관찰사와 도제제사가 토관을 천낭할 때 고시나 문서를 본원에 보내도록 할 것을 청하였다. 예전 예에 토관의 고시는 문무관의 예에 의하여 50일 내에 서경하게 되어 있으나 여러 번 이 문화에 왕복하는 사이에 많이는 기한에 미치지 못하고 미치지 못하니 청컨대 이제부터 양계의 관찰사와 도제제사가 매양 토관을 천낭할 때를 당하면 원래 관직이 있는 자는 전에 받은 고신을 처음으로 직책을 받은 자는 상고할 만한 문서를 아울러 본원에 보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단종실록 일본 단종 즉위년 6월 1일 임술 네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태숙 종정성과 대관 종정국이 각각 사자를 보내와서 토물을 바치고 일기주 호군 등구랑 등이 와서 토물을 바치었다. 단종실록 일본 단종 즉위년 6월 2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충청도 온양, 천안, 전이, 해미, 영동, 평택 등 업에 물이 넘쳐 별을 상하였다. 단종실록 1권 단종 즉위년 6월 2일 개해 두 번째 기사. 대행왕의 뜻에 따라 조계당 승화당을 헐었으니 대행왕의 뜻을 따른 것이었다. 단종실록 1권 단종 즉위년 6월 3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충청도 보령, 해미, 결성, 서산이 지진하니 향과 충문을 내려 해괴제를 행하였다. 단종실록 1권 단종 즉위년 6월 3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태수 종정성 대관 종성홍이 각각 사자를 보내어 와서 토물을 바치었다. 단종실록 1권 단종 즉위년 6월 4일 얼추 첫 번째 기사. 세조가 영해군 이장 이상 대군 제군과 더불어 빈전에 진양하였다. 그 제문에 이르기를 아름답고 큰 성덕은 진시로 고금에 드무니 밖으로 세력을 떨치고 안으로 군유를 어미하시고 순임금처럼 밝고 요임금처럼 공손하였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난 우애와 천성에서 나온 인의는 고족을 화목하게 하고 지방과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신등은 의로는 군신에 엄하고 친으로는 천속에 있어서 어려서부터 성장하기까지 아침 저녁으로 모시어 즐거워하였습니다. 영원히 형제가 되어 화악의 은혜를 받을까 생각하였더니 어찌 한 병으로 하늘이 기울고 땅이 갈라지는 변을 뜻하였겠습니까? 신등은 장차 누구를 어찌하겠습니까? 신들은 실로 복이 없습니다. 사민들이 슬피 부르짖는데 하물며 신이 슬픔이야 말해 못하겠습니까? 지금 괴연에 나와 공손히 비박한 재물을 베푸니 오직 통곡 소리와 눈물만이 가슴에서 나올 뿐입니다. 바라건대 슬픈 정성을 양찰하시어 험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화악은 꽃과 꽃밭입니다. 단종실록 1권 단종 즉위는 6월 4일 얼추 두 번째 기사. 세 번째의 제를 대자함에서 베풀다. 단종실록 1권 단종 즉위는 6월 4일 얼추 세 번째 기사. 사원부에서 정옥경이 부묘하는 날 처첨들에게 자피를 베푼 일과 일로 파직할 것을 청하다. 의금부도사 정옥경이 세 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데 부묘하는 날을 당하여 날의 금란관으로서 아내와 첩을 본부 앞 낭사에 모아놓고 제 인을 소집하여 크게 자피를 베풀고 또 나장을 시켜 사람을 벽제하여 처첩에게 과시해서 기쁘게 하였습니다. 유생, 권계손, 김윤 등이 옆에서 구경하다가
나장에게 구타를 당하니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주먹으로 나장을 구타하였습니다. 정옥경이 부끄럽고 노하여 유성을 잡아 옥에 가두었더니 성균, 생원 등이 그를 올려 원통함을 호소하였다는 말을 듣고 비밀이 동료 김영년, 조욱, 경녀에게 청하여 금란 영사의 과장을 받아서 공개송 등이 승도를 구타하여 상하게 하였다고 무고하여 형조에 첩보하였으니 간사하고 거짓됨이 비할 데 없습니다. 그러나 사는 영이 있은 뒤이므로 추후하여 논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정옥경이 동거하는 비첩 외에 별거하는 두 첩은 서로 이의하게 하고 또 파직하여 후례를 경계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고 김영년, 조욱, 경례를 아울러 파직하라고 명하였다. 부묘는 3년상이 끝난 왕이나 후비의 신주를 종묘에 옮겨 모시는 의식 또는 제사이다. 벽제는 지위 높은 사람이 지나갈 때 구종, 별배, 벼슬아치 집의 하인이 자변의 통행을 못하게 하던 일이다. 금란 영사는 금란표를 가지고 금제를 위반한 사람을 수색하고 잡아들이던 영사이다. 단종실록 1권 단종특위는 6월 5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안변부사 홍한의 장주의 증거를 들어 징계할 것을 아뢰다. 안변부사 홍한이 유사전에 정장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다만 직사만 파하였습니다. 신등은 생각한데 국가에서 면포를 북도에 실어보내어 곡식을 무역하는데 홍한이 그 면포를 끊어서 장막을 만들어 그 반을 소모하였고 또 몰래 접히 40장과 포 4바리를 본가로 실어보내었으니 탐하고 더럽기가 더 심할 수 없습니다. 또 사위를 보는 것을 칭탁하고 1년 동안 그 아내가 집에 온 것이 2번인데 진발이의 수가 50여 필에 이르러 말이 죽은 것이 5, 6필이나 되었습니다. 나타난 장이 이와 같은데 오히려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불가할 듯합니다. 일이 사유를 지났으니 비록 과제하지는 못하나 청컨대 고신을 거두어 징계하소서 하니 곧 정부에 의논하여 그대로 따랐다. 단종실 1권 단종특위는 6월 5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정농시의 종 목효지가 세능의 땅을 쓸 수 없다고 하여 비밀이 작은 서간으로 아뢰기를 헌능의 내맥은 나는 듯한 봉우리에 거꾸러지는 다리로 산으로 가는 다리이니 주인은 악하고 약하고 계획은 강하여 산은 근원이 막다른 땅이요 수맥은 동쪽을 향하여 등져 흐르고 혈도는 구근이 정의, 관협, 가화의 땅이요 정룡, 정혈이 아닙니다 하였다. 노상군이 편지를 강명경에게 보니 강명경이 아뢰기를 전일의 신이 대군 및 여러 대신과 더불어 살펴 정하였는데 신이 비록 풍수의 이치는 알지 못하나 형세를 보며 해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청컨대 정부에 내려 다시 의논하소서 하였다. 황보인 남지 김종서 정분 이양 허후가 의논하기를 신등이 두 대군 풍수학 제조와 더불어 살펴 정하였으나 지리의 쓸은 무궁하여 이해의 유무를 적확하게 알 수 없으니 명일에 다시 모여서 목효지를 불러 질문하여 아뢰겠습니다. 성원위 이정령이 자리에 정통한데 지금 상중입니다. 또 안 가서 살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내맥은 늑이나 묘의 뒷산, 풍수지리에 사용하는 말로 종산에서 내려온 산줄기 내룡을 말한다. 단종실록 1권 단종특위는 6월 5일 병인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적자손의 천첩소생은 1등을 가하고 천자손의 천첩소생은 소용할 것을 아뢰다. 삼가 정통 8년 전지에 상고하면 종실 단문치는 이성 유복친의 예에 의하여 수용하고 천진이 되면 문무관의 예에 의하여 종사한다 하였으나 적첩의 자손을 구분하지 않고 수용하는 것은 미편합니다. 청컨대 이제부터 적자손의 천첩소생은 문무관 천첩소생의 예에 의하여 1등을 가하고 천자손의 천첩소생은 문무관 천첩소생의 예에 의하여 서용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단문치는 상례의 단문복을 입는 친족복 곧 종고조부, 고대고, 제종증조부, 제종증대고, 삼종조부, 삼종대고, 삼종백숙부, 삼종고, 사종,
형제, 자매 등의 총친, 무복친을 말한다. 친지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대의 수가 다됨. 임금은 5대조까지이며 평민은 4대조까지의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것이 통례였다. 대진이라고 합니다. 단종실록 1권 단종 즉위년 6월 5일 경인 네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경복궁 성 밖에 초경에 순작한 뒤에 그 나머지 경에 다만 방울만 흔들게 하니 심히 미편합니다. 청컨대 이제부터 매경에 순작하고 광화문, 건춘문, 영추문, 북성문에 아울러 경첨을 두어 순직관으로 하여금 본조에 거두어 바치게 하여 검핵에 빈거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경첨은 야간 순찰원이 지니고 다니던 목회인데 도성 안의 각 경비소에서 야간 통행 금지 시간 중 구역을 순찰할 때 쓰던 정명표이다. 나무판에 경수첨이라고 썼다. 단종실록 1권 단종 즉위년 6월 6일 성묘 첫 번째 기사. 세조가 이용 황보인 남지 김종서 정분 이양허호 풍수학 제조 정인지 이사순 중추원 부사 박연 등과 더불어 조계청에 모였다. 세조가 황보인에게 이르기를 이번 산능은 조정 대신 여러 사람이 의논하여 살펴 정하였는데 어찌 경술이 한 소인의 공을 요구하는 간사한 말을 듣고 이 박정하는 의논이 있겠소 하니 황보인이 말하기를 대군의 말이 옳소. 그러나 이러한 의논은 철저히 분별하지 않을 수 없어 하니 드디어 윤통, 이현로, 김경손, 노모, 묵맹검 등 10인으로 하여금 목효지와 더불어 편간을 들어 조목조목 질문하고 지리에 관한 여러가지 서적의 썰을 널리 이끌어서 그 망연됨을 변명하고 인하여 목효지에게 묻기를 지금 너가 새 능을 불가하다 하니 너가 말하는 길지는 어디에 있는가 하니 목효지가 말하기를 마전현 북쪽의 계자 정향혈과 장단현 북쪽의 임좌 정향혈은 산수의 형세가 고노능보다 낫습니다 하였다. 이에 가서 보는 여부를 의논하니 이사순 박영 허구 정인지 이양 등이 말하기를 풍삭 제조 한 사람과 낭청 등으로 하여금 가서 보게 하는 것이 어떻답니까 하니 세조 이용 황보인 남지 김종서 정분 등이 말하기를 지금 새능이 혹시 있을 수 없다 하면 마땅히 가서 살펴야 하지만 만일 목효지의 말이 근거가 없다 하여 새능을 길하다고 한다면 무엇을 번거롭게 가서 살펴볼 것이 있는가? 헌능, 영능은 서울에서 멀지 않으니 오히려 큰 강을 건너는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이 두 현은 서울에서 멀고 중간엔 큰 내가 하나가 아니다. 세종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스름은 모름지기 헌능 안에 잡아야 하고 만일 되지 않는다면 장차 능을 새로 잡아야 쓰겠다 하셨으니 선왕의 뜻은 선능에 모시어 장사하는 것을 귀하게 여긴 것이다. 또 지금의 대행대왕이 또한 일찍이 영능 서쪽 산등승의 말을 멈추고 풍수학 관원에게 묻기를 이것이 너희들이 좋다고 하는 혈이냐 하고 한참 동안 두루 보았으니 비록 현재의 말씀은 하지 않았으니 그 뜻은 또한 선능에 모시어 장사하고자 한 것이다. 옛날에 하늘에 계신 홀령이 어찌 멀리 이곳을 떠나려고 하시겠는가? 비록 대신의 말이라도 만일 의리에 합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대로 따를 것이 아닌데 하물며 목효지는 하늘이 멀었으니 지리가야에서 끓이는 자이다. 세종께서 이미 내짓이었는데 목효지를 가만히 가서 보았으니 국가를 위하여 기란 조욕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해방하고 자기를 팔아서 만일 쓰임을 바라고 따라서 공을 자랑하여 선인을 면할 것을 바라고자 하는 것이니 어찌 먼저 이심을 품고 일이 바르게 되겠는가? 감히 작은 편지로 써 인연하여 계달하였으니 불경함이 더 클 수 없음을 마땅히 국문하여 취재하여야 한다 하고 드디어 아래의 형조에 내리니 형조에서 아래기를 목효지가 세계가 천하고 눈이 멀었으므로 풍수하게서 쫓겨나는데 다시 쓰기를 피하여 사사로움을 끼고 글을 올렸으니 죄가 응당히 장 100대에 해당하고 영구히
황해도 잔변 참노의 전운노에 예속시켜야 합니다 하니 영속하는 것은 제하고 해를 한정하여 안성참에 아전에 예속하라고 명하였다. 계좌 정향혈은 집터나 몇 자리가 개방 정북에서 동으로 15도를 중심으로 하는 각도 안의 방위를 말한다. 개방을 등지고 정방을 바라보는 좌향이다. 단종실록 1권 단종 즐기년 6월 6일 정묘 두번째 기사. 세조가 이의 집에 가서 세조의 말이 이현노에게 미치어 이르기를 장차 서로 얽히 것이니 너는 잊지 말라 하였다. 단종실록 1권 단종 즉위년 6월 7일 무진 첫번째 기사. 70세 이상 늙은 신하에게는 고기를 권하고 여러 대군과 하연 남지 등에게는 술을 주라고 하다. 세조가 승정원에 나와 말하기를 때가 바야흐로 습하고 더워서 늙은 대신이 새벽이나 밤이나 공청에 있음으로 인하여 혹 병이 날까 염려되니 고기를 권한 것이었다한가 하니 강명경 등이 말하기를 대신이 나이 70이 된 자가 누가 먹으려고 하겠습니까? 하며 선왕께서 밝게 이루어 놓은 법이 있으니 어기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70 이상 늙은 신하라면 세종께서도 또한 일찍이 고기를 권하였습니다 하였다. 세조가 말하기를 그러면 마땅히 이 예에 의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강명경이 아뢰기를 반돈령으로 치사한 최사이 중추원사 전흥은 나이 80이 지났고 영의정으로 치사한 하연 공조판서 최부는 나이 80에 이르렀고 우의정 김종수는 나이 이미 70이고 좌의정 남진은 본래 풍병이 있으니 모두 고기를 권해야 합니다 하고 승정원의 의논으로 아뢰기를 효령대군 이보는 어려서부터 병이 있어 야위고 약하고 양릉대군 이정은 종실의 어린이인데 나이이 60에 가까우니 아울러 고기를 권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또 선왕조에서 장마 때는 반드시 종실과 늙은 신하에게 술을 주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술을 주는 것은 가하나 고기를 권하는 것은 내가 너무 빠르지 않은가? 양릉대군과 효령대군은 세종 때에 있어서는 어찌하였는가 하였다. 강명경이 아뢰기를 세종의 상사에는 14, 5일 뒤에 70 이상인 자에게는 모두 고기를 권하였으니 지금은 너무 빠른 것이 아닙니다. 하물며 예의에 말하기를 70에는 오직 죄마가 몸에 있을 뿐이라 하였으니 이것은 늙었기 때문에 상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70 이상과 남지 등에게 고기를 권하고 인하여 여러 대군과 하연 남지 황부인 김종서에게 술을 주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양릉대군 효령대군은 소훈왕후 상사의 한 달을 지나서 고기를 권하고 세종대왕의 상사에는 졸국 뒤에 고기를 권하였습니다 하였다. 죄만은 최복인 배옷이다. 단종실록 1권 단종즉위년 6월 7일 무진 두번째 기사. 개성부 유스 기건이 빈전에 진향하였다. 단종실록 1권 단종즉위년 6월 8일 기사. 첫번째 기사. 의정부 당상이 조계청에 나와 문안하였다. 강명경이 와서 이를 의논하는데 사관이 나가기를 기다려 도우러 앉아 이를 의논하여 한참 만에 파하였다. 강명경이 항상 이와 같이 하기 때문에 조정의 큰일을 사관이 얻어듣지 못하였다. 단종실록 1권 단종즉위년 6월 8일 기사. 두번째 기사. 이용이 비로 인하여 시를 짓기를 하늘기상은 청명한 것이 적고 인생은 병고가 많네. 누가 후세를 기다린다고 말하든가. 늙어감을 장차 어찌하리 하였다. 이 현노가 또한 식기가 있어 이르기를 밝은 날이 어느 때나 나왔고 유유하다 늙은 것을 의하리 하였다. 비가 괜히 이용이 시를 짓기를 작은 해에 아름다운 빛이 있으니 만물이 광채를 더하니 어느 때나 햇빛이 커져서 밝고 밝게 사방에 비칠고 하였고 또 주서는 정문경이 일이 있어 이용에게 가는데 이용이 시를 짓기를 때로 비록 지극한 사람이 있으나 온 세상에 도라 유라 할 이가 없네. 정이 향기로운 난초 뿌리가 부질없이 초택 모퉁이에 늙는 것 같구나. 황천이 만물을 내었으니 어찌 궁도에서 마르게 하랴 하였다.
단종시록 일본 단종주기는 6월 9일 경호 첫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전와 양주부사 민근의 장지를 들어 취지할 것을 아뢰다. 전 양주부사 민근이 배를 만드는 것을 칭탁하고 면토를 백성에게 횡령하고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모용하여 의창의 곡식을 많이 팔아들여 모두 자기가 쓰고 또 경내에서 관내에서 역사를 시켜서 집 두 채를 지었는데 그 제목 기와 공억의 비용과 공정의 품삯이 모두 관가에서 나왔으니 장하고 더럽기가 더 심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가사는 관가에서 몰수하고 고신을 거두어 후례를 경계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단종시록 1권 단종적이년 6월 9일 경호 두 번째 기사. 충청도 부여현 내의 전염병을 다스리고 필요한 약을 보내게 하다. 처음에 문종이 충청도 관찰사에게 유지를 내리기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도내 부여현 두세 촌락이 나쁜 병으로 거의 다 죽었다 하니 그 병 증세와 물고 한 수를 가져 자세히 물어서 아래라 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아래였으니 그 도의 교유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고 필요한 약으로 본도에서 나지 않는 것은 새 의사로 하여금 갖추어 보내게 하였다. 단종시록 1권 단종주기는 6월 10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양녕대군 이제가 여러 종친을 거느리고 빈전에 진양하였다. 단종시록 1권 단종주기는 6월 10일 신미 두 번째 기사. 통사 장준을 사신으로 가게 하고 여러 도의 군자를 방출하게 하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통사 장준이 지난번에 북경에 갈 때에 포마로 몰래 사물을 실어다가 일이 발각되어 고신을 회수하는데 지금 또 진화사를 따라 북경에 가니 대개 성은으로 고신을 도로받고자 희망하는 것입니다. 비록 장준이 아니라도 어찌 시킬 만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청컨대 고치소서. 또 지금 백곡이 바야흐로 무성하나 다만 백성은 먹을 양식이 없어 농사에 힘쓰지 못합니다. 옛날 무진년에 전교하기를 흉년 든 것이 병진년 같이 심하지는 않으니 군자를 방출하지는 말라 하였으나 병진년에는 면포 한 필의 값이 쌀 7두였는데 지금은 배 한 필의 값이 쌀 2두이니 이것으로 본다면 금년 흉년이 병진년보다 심합니다. 청컨대 조신을 여러 도에 나누어 보내어 형편에 따라 창고를 열어 진율하였다가 가을에 도로거도 의창을 세웠소서 하니 대신에게 의논하고 전교하기를 장준은 비록 고신은 회수하였으나 이미 본사에 비록 사진하게 하였으니 의당 사신으로 가게 하여하겠고 군자는 하삼도의 회계가 아직 와서 아래지 않았고 그 나머지 여러 도는 이미 발하여 방출하게 하였다. 단종시록 1권 단종주기는 6월 10일 신미 세 번째 기사. 부사직 문득겸이 일찍이 상서하여 불당을 헐다로 청하였으므로 의정부에 내려 의논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아뢰기를 선왕이 이미 이루어 놓았으니 한 사람의 말로 갑자기 할 수는 없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단종시록 1권 단종주기년 6월 10일 신미 네 번째 기사. 산능 도감에서 아뢰기를 금년에 밀보리가 익지 아니하였으니 산능에 부역하는 선군을 병인년의 예에 의하여 거주지에 관해서 의창 곡식으로 20일간의 양식을 주어 보내게 하고 이미 부역한 자는 서울의 군자로 묵은 쌀을 쓰고 가을이 되면 각기 거주지에 관해서 수납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병인년은 1446년 세종 28년이다. 단종시록 1권 단종주기는 6월 10일 신미 다섯 번째 기사. 공조판서 최부의 졸기. 최부의 자는 수지인데 전주 사람이다. 8세에 능히 시기를 지었고 고려 진사 세운시에 합격하였고 2조의 방에 급제하였다. 처음에 성균 하규를 받고 본조에 들어와서 예문 춘추관 수찬관에 제수되었다. 일찍이 나아가 광주묵이 되었는데 매양 고가의 최우등을 차지하였다. 임금가 차지 못하여 태종이 어필로 특별히 승정원 동부대원을 제수하였다. 사람됨이 편안하고 조용하면 맑고 맑아서
음주와 박혁을 좋아하지 않았다. 태종이 일찍이 세종에게 말하기를 최부는 부지런하고 조심성 있고 청렴하고 곧아서 유자이니 임용할 만하다 하였다. 그러므로 세종이 타경하였다. 이조 판서가 되었을 때는 나이 이미 늙었는데 여러 번 헌부의 탄핵을 받았다. 대사한 정갑선이 일찍이 임금의 앞에서 면대하여 그 단점을 논박하였고 세종이 또한 가리게 성품이 고집함이 없다 하였다. 만년의 병이 있어 몸소 편히 조양할 것을 원하였으며 종일 홀로 앉아 엄명하는 것으로 일을 삼았다. 병이 급하여지자 가인이 의원을 마주오니 최부가 물리치며 말하기를 죽고 사는 것은 운명에 있다. 약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 나이 80이 넘고 벼슬이 입음에 다하였으니 다시 무엇을 바라겠느냐 하고 유명으로 상사의 부도의 법을 쓰지 말라고 하고 목욕하고 관대를 정지하고 자리를 고친 뒤에 서거하였으니 나이 83세였다. 보험이 들리니 2일 동안 철저하고 시호를 정간이라 하였으니 몸을 공손히 하고 말이 적은 것을 정이라 하고 경건하게 간솔한 것을 행하는 것을 간이라 한다. 아들은 최경명과 최경신이다. 박혁은 바둑과 장기이다. 단정시록 1번 단정주기년 6월 11일 임신 첫번째 기사 네번째 제를 장의사에서 베풀었다. 단정시록 1권 단정주기년 6월 11일 임신 두번째 기사 강명경이 세조에게 해빈의 일을 의논하다. 강명경이 상교에 이르기를 내가 해빈을 보고자 하니 정승에게 의논하라 하였습니다. 내가 가서 의논하였더니 정승이 말하기를 색다른 사람은 쑥에 들어갈 수 없다 하였습니다. 뒤에 조상이 또 말하기를 해빈이 들어오는 날에 볼 수가 없으니 내가 쑥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가. 정승에 의논하라 하였는데 내가 아직 의논하지 못하였습니다. 또 한 시녀가 해빈궁에 가고자 하여 말을 이미 갖추었는데 내가 아뢰기를 대행 때에는 반드시 의논하는 바가 있은 연후에 왕래하는데 지금 무슨 일을 꼭 의논할 것이 있습니까? 신의 뜻에는 경솔이 출입할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대신에 의논하여야 합니다. 하였더니 이제 그만두었습니다. 하였다. 세조가 말하기를 이 일은 정승이 시켜서 한 말인가 승지가 스스로 말한 것인가 하였다. 대답하기를 내가 스스로 말하였습니다. 정승들이 항상 말하기를 국가에서 항상 행하는 공사는 우리들이 하고 큰일에 있어서는 마땅히 두 대군에게 의논해야 한다. 정실과 대신이 함께 염려할 때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이에 이용이 말하기를 내가 들으니 가려고 하던 시녀는 곧 자계인데 이는 해빈의 편에 드는 자이다. 해빈이 일찍이 대행 왕께 청하여 교태 전에 들어와 있어 내정을 총괄하려고 하였는데 대행 왕께서 심히 그르게 여기었다. 지금도 또한 들어와서 권례를 마음대로 하고자 한다. 또 항상 판수와 무당의 말을 가지고 떠들어 말한다 하였다. 강명경이 말하기를 홍귀인이 마땅히 내정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신이 항상 계달한 바 있는데 지금 들이니 해빈이 더불어 권세를 다툰다고 합니다. 또 동북간으로 옮겨 거처한다는 의논이 있기에 신이 말하기를 여시를 떠나서 깊숙이 거처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이용이 말하기를 반드시 송백당일 것이다. 또 그늘에 김년이 와서 의논하기를 뱀이 뒤뜰 나무에 올라갔으니 주상이 마땅히 동쪽으로 피어 하셔야 하겠는데 동쪽은 해빈궁이 가다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그게 무슨 말인가? 어찌 빈전을 떠나서 피하에 옮길 수가 있는가? 또 어린 임금이 어떻게 얕고 드러난 곳에 거처할 수가 있겠는가 하니 의논이 중지되었다 하니 세조가 다만 말하기를 간사한 말은 행할 수 없다 하였다. 단육시록 1권 단정주기년 6월 12일 개요 첫번째 기사 사헌장령 이보홈이 불당을 헐 것과 민건을 장리로 논하여 소용하지 말 것을 아뢰다. 이보홈이 본부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문득겸이 상사의 불당을 헐기를 정하였는데 궁중에 머물러 두고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불당을 세운 이래로 하나도 나라에 이로운 일은 없고 연하에 큰 사고만 있으니 청컨대 문득겸의 말을 따르소서. 또 민건은 장호에 대한 것이 낭자하니 청컨대 변당 먼 곳에 귀양 보내소서 하였다. 전교하기를 불당은 조정께서 이미 이뤄놓은 것이니 내가 이르러 갑자기 할 수 없고 민근은 이미 장을 받고 고신을 거두었으니
또 원경 왕후의 친족이니 변방에 옮길 수 없다 하였다. 이범이 다시 아뢰기를 변방에 옮길 수 없다면 청컨대 장리로 논하여 소용하지 마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처음에 민근이 비록 장호하고 백성에게 포악하게 하였으나 권기를 잘 섬기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는데 부민이 사헌부에 호소하였다. 대행대황이 의금부에 내려 취획하게 하니 마침 민근이 경상도 현풍 농장으로 갔었다. 의금부에서 사람을 보내어 잡아왔는데 죽산에 이르러 병을 칭탁하고 두어 달을 머물렀으니 대개 부묘 때에 대사를 기다리자는 것이었다. 대행왕이 깊이 미워하여 의금부로 하여금 떼매어 와서 주문하게 하였는데 마침 유사를 만나 면하기 때문에 사헌부에서 청한 것이었다.